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예측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을 위한 출하 기념식이 안동 백신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이 10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김재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김 회장은 소통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태풍의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해수면에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모은 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기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수준. 이동을 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4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다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최대 풍속 시속 50km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물론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기입니다. 태풍의 반경도 400km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제주도 해상을 지난 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단 고기압의 강도 변화 등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5일 오후, 부산은 6일 오후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데 4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접근 시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비 피해를 입힌 루사, 가장 큰 바람 피해를 입힌 매미를 합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침수 피해와 유리창 파손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붕괴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화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4일부터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19개 협업부서와 23개 시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401곳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을 점검하고 간판 철탑 등 낙하 위험물은 고정하고 과수와 농작물은 조기 수확을 독려하는 등 예찰 활동과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논이나 밭두렁, 제방을 점검하고 물골을 만들어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조생종변은 미리 수확하고 밭작물은 새 4포기씩 묶거나 줄지줄을 설치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사와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붕괴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풍과 호우로 인한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시군 구정 방향, 그리고 각 의회 의장들의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을 만났는데요. 김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2년 임기 동안 앞으로 의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 제9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35만 동구 구민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동안 동구의회가 부족했던 소통을 위해 의원 상호 간의 화합을 다져 바른 의정, 소통, 협치, 민생 중심이라는 의정 목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동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변자가 되어 더 단단한 동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구는 제2대구 의료원 유치 그리고 2차 공공기관, 공항 후적지 개발 같은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우리 제8대 동구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제2대구 의료원 등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신 우리 유성걸 국회의원님과 강대철 의원님께서 폭넓은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방안을 갖다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제2대구 의료원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무기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홍준표 우리 시장님께서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지기에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경북대 병원 본원 이전으로 네.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 경북대 병원 이전 TF 지원단 구성에 따라서 우리 동구에도 동구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구 관내에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경북대 병원 이전 TF 대구시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이루어졌고 또 지방의회의 역할론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동구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방의회 소속 직원이 인사권이 의정하게 부여됨에 따라 집행부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관리,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 강화, 정책 지원관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직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은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상황이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일 테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의원들 간의 소통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동구의회 의원들 간의 화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외부에서는 의원들 간의 흰 겨루기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구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의회 내부의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기존의 의원들과 조선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이 있어야 동구의회가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가까운 의회, 의원들이 전문성과 의정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어 국민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소신이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과 지적을 주셔서 건전한 의회를 운영하고 주민 정신의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구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을 위한 출하 기념식이 안동 백신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국회 인사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산 1호 백신 출하를 축하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9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이 시작됐고 오는 5일부터 전국 보건소나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등 269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추석 전까지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학교 시설공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일까지 공사 현장 특별 지도 점검을 벌여 임금이나 대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영주시 선비세상이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선비세상은 한옥과 한복, 한글 등 6개의 한국 문화를 주제로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영주시가 2022 영주 관광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영주의 아름다움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게 되며 관광명소와 먹거리 등 영주 관광을 주제로 한 창작 영상물을 신청서와 함께 응모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관광둘의 신규 사업체에 청도 지역 주민사업체 5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관광둘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관광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체는 나무이야기 영농조합법인, 송금 녹색 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소홍홍, 푸른 향가대, 청도팜 캠핑학교 등 5곳입니다. 관광둘의 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체는 5년 동안 최대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과 견학,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